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삼돌이라는 못생긴 총각이 살았습니다. 삼돌이는 키가 작고 얼굴도 못생겼지만 일머리 하나는 뛰어났지요. 하여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삼돌이에게 일을 맡기곤 하였답니다. 마을에서는 칭찬이 자자했지만 정작 삼돌이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소꿉친구 난실이었지요. 야, 난실아, 이거 잘 익었다. 너도 좀 먹어봐. 삼돌이는 알이 굵은 머루를 건넸지요. 어머, 달기도 해라. 어디서 구했어? 히히, 산을 돌다 보면 다 구하는 수가 있지. 삼돌이는 제주도 좋다 정말. 난실이는 삼돌이의 눈길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삼돌이가 자신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워낙 못생긴 데다 늘 친구처럼만 지냈으니까요. 그나저나 내 어머님은? 외할머니 댁에 가셨는데 며칠 있어야 해. 그럼 밤에 혼자 있어야 할 텐데 무섭지 않겠어? 당연히 무섭지. 그러니까 네가 와서 내 곁을 지켜줘. 난실이는 장난처럼 말했지만 삼돌이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오늘 밤에 다시 올게. 그렇게 말하고 삼돌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은 삼돌이는 아버지께 말을 붙였지요. 아버지, 저 오늘 난실이네 가서 자고 오겠습니다. 뭐? 처녀 총각이 한 집에서 밤을 보낸다고? 난실이가 오늘 밤 혼자라고 밤이 무섭대요. 제가 가서 지켜줘야지요. 응? 이 자식이 구르는 재주가 있었구나. 그래, 난실이라면 나도 조은히 다녀오거라. 아버지는 삼돌이의 말에 눈을 찡긋했지요. 그건 그렇다만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거라. 정작 삼돌이는 왜 눈에 띄지 말라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허락을 받은 삼돌이는 신이 나서 난실이네로 갔습니다. 어서 와, 삼돌아. 야, 난실아, 우리 아버지가 남들한테 들키지 말라더라. 응? 그게 무슨 말씀이야? 너 설마? 난실이 얼굴이 빨개졌지요. 헌데 순박한 삼돌이는 도통 이해를 하지 못했답니다. 설마는 또 웬 설마요? 나만 모르는 게 있는가? 그런 게 있지. 자, 그럼 불부터 끌까? 호롱불이 꺼지자 방은 어두컴컴해졌고 희미한 달빛만이 창호지를 비추었습니다. 난실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내와 단둘이 밤을 보내는 건 처음이었지요. 삼돌이가 자신에게 다가오길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못생긴 얼굴이 떠올라 또 망설여졌답니다. 그렇게 조용히 기다리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 녀석,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슬쩍 돌아보니 삼돌이는 벽에 기대어 깊이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실이는 김이 팍 새고 말았지요. 아니, 쟤는 날 좋아하는 거야, 많은 거야. 밥상을 차려도 못 먹으니 이런 쑥맥을 정말. 어째분한 마음이 든 난실이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화가 난 난실이는 벌떡 일어나더니 자고 있는 삼돌이를 노려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결국 못 참고 발길질을 날렸지요. 이 멍청아? 삼돌이는 느닷없는 발길질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이쿠. 아니, 난실아, 갑자기 왜 그러는겨? 왜 그러긴. 내가 너한테 무슨 기대를 했던 내가 한심해서 그런 거지. 뭔 기대? 난실이는 말없이 삼돌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창호지를 통해 들어온 희미한 달빛 아래 땀 한 방울 맺히지 않은 삼돌이의 멀쩡한 얼굴이 보였지요. 됐어. 어차피 너랑은 아무 일도 없었으니 그냥 가. 난실이는 획 돌아누웠습니다. 삼돌이는 그런 난실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창호지를 타고 들어오는 달빛이 그녀의 옆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걸 보았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곱던지 삼돌이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난실이의 머리칼을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어메,
이렇게 보니까 난실이가 참말로 이쁘긴 하구먼.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난실이는 얼굴이 화끈거려 참아 삼돌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지요. 삼돌이의 손길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난실이도 흥분하여 삼돌이의 팔을 확 잡아 끌었지요. 그 바람에 둘은 하나가 되었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남녀의 일을 치른 두 사람은 별천지에 온 기분이 들었지요. 난실아,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것이여. 이제 우리는 혼례만 올리면 되는구만. 몰라. 삼돌이 너 이제 한눈 팔면 가만 안 둬. 염려 말어. 내 평생 여자는 너 하나뿐이여 이제. 처음 겪는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난실아, 내가 가진 게 많진 않지만 너만큼은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게.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응? 난실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둘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설레는 밤을 보냈지요. 그리고 동이 트기 전 삼돌이는 조심스레 방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삼돌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여 마을 사람들이 깨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 뒤 재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버지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와 눈이 마주쳐 순간 움찔했지요. 그래, 난실인에서 별일 없었느냐? 그게 그러니까 별일이 없진 않았구먼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삼돌이는 결국 머리를 긁적이며 모든 걸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이놈아, 혼례도 안 치르고 벌써 사고부터 치면 어찌할 셈이냐? 아이고 아버지, 저는 얼굴은 좀 못났어도 일 하나는 끝내주게 하지 않습니까? 저만큼 일 잘하는 놈이 또 있겠어요? 난실이 하나쯤은 넉넉히 먹여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하여 난실의 어머니가 외할머니 댁에 가신 동안 삼돌이는 날마다 난실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멈출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을 계속 나누었지요. 그렇게 둘만의 달콤한 나날이 이어지는데 마침내 난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이제는 먼 길 다녀오는 것도 버겁구나. 나이가 드니 예전 같지가 않다. 그래, 난실아. 나 없는 사이 별일은 없었느냐? 네, 별일 없었어요. 그래? 그런데 얼굴이 왜 그리 벌겋냐? 어디 열이라도 난 게냐? 아, 그게 그냥 좀 덥기도 하고 해서요. 호호호 수상하구나. 뭐, 네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알겠다. 어머니의 말에 난실이는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어머니는 더는 캐묻지 않았지요. 먼 길을 다녀오느라 피곤했던지 금세 잠이 들었지요. 그러나 난실이는 등줄기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혼자 속을 끓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논밭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벼들은 고개를 숙였지요. 그 위로 고추 잠자리들이 떼지어 날아다녔습니다. 온 마을이 풍요로운 수확철을 맞아 부산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아주 큰 부잣집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직제학을 지낸 최금조 대감이었지요. 최금조 대감은 정삼품까지 출세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벼슬을 내려놓고 경치 좋은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내려온 것이었지요. 이복의 난실이엄이 집에 있나? 부엌에서 아침 밥상을 준비하던 난실 어머니는 손을 털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횡성댁이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래? 아니, 최대감 나리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겸해 큰 잔치를 여신다 하셔. 소랑 돼지도 잡는다니 다들 가서 거들어야 쓰겠구먼. 아이고, 잔치를 얼마나 크게 하려고. 대감께서 이 마을을 새 보금자리로 삼으시겠다 하시지 않겠나? 그러니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려는 거지. 그야 좋은 일이구먼. 당장 가서 도와드려야지.
그리고 난실이 너도 같이 가서 일손 좀 보태거라. 네, 아주머님. 그리하여 난실이와 어머니는 최대감 댁으로 가서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잔치 준비로 마당은 북적였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어머니는 장작불 위에서 전을 부치고 난실이는 부지런히 재료를 손질해 날랐습니다. 예, 난실아, 안채 뒷마당 장독대에서 간장을 한 되박 퍼오너라. 네, 아주머님. 난실이는 바가지를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넘어 뒷마당으로 들어서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채뜰 한쪽에서 푸른 도포를 입은 도령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것이었죠. 가을 바람에 도령의 옷자락이 살랑였고 햇살을 받은 그의 얼굴은 한 폭의 그림처럼 단정했지요. 난실이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고, 웬일이래? 이렇게 잘생긴 분이 있었단 말이야? 난실이는 조심조심 발소리를 죽이며 장독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도령이 책장을 넘기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답니다. 거기 누구요? 난실이는 흠칫 놀라 얼어붙었어요. 도령이 고개를 들어 난실이를 바라보는데 그의 눈빛이 어찌나 깊고 온화한지 난실이는 순간 말을 잃었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 본 사내들은 흙투성이거나 시끄럽게 떠들곤 하였지요. 그런데 저 도령은 기품이 흐르는 것이 마치 그림 속 선비 같았습니다. 멍하니 바라보던 난실이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그때 멀리서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얘, 난실아, 된장ตื้어 보낸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돌아오면 어쩌자는 거냐? 난실이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바가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줄도 몰랐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아주머님. 이제 막 퍼가려던 참이었어요. 됐다, 내가 직접 퍼가마. 너도 얼른 따라오너라. 횡성댁을 따라 뒷마당으로 가자 마침 도령이 조용히 책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 도련님께서 이곳에 계셨군요. 웬일로 안채까지 오셨습니까? 잔치에 쓸 양념을 가지러 왔습니다요. 참, 이 아이는 난실이라고 해요.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처녀지요. 어서 도련님께 인사드리거라. 그 순간 도령과 난실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바람에 난실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던 난실이는 이곳에 더 있다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난실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냅다 뛰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난실아, 된장은 두고 어디로 달아나는 게야? 아무리 불러도 난실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횡성댁은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니, 저 애가 갑자기 왜 저리 도망치는 거야? 도령님께서 혹여 무슨 말씀이라도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보고만 있었을 뿐이지요. 그렇습니까요? 희한한 일이구만 참말로. 횡성댁은 어쩔 수 없이 혼자 된장을 퍼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도 부엌에도 난실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다음 날 최대감 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칫날만큼은 누구든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었지요. 집집마다 아이들이 손을 잡고 따라오고 장정들은 분위기에 취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예, 난실아. 어서 옷 갈아입고 잔칫집으로 가자. 어머니 혼자 다녀오셔요. 아니, 너 왜 이러느냐? 어제까지는 잔치 준비도 도우러 다녔으면서.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난실이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잔칫집에서 또다시 도련님과 마주친다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혼자 잔칫집으로 향했습니다. 난실이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온통 도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높고 오뚝한 콧날, 맑은 눈매, 흐트러짐 없이 단정한 옷차림. 마치 그림 속 선비가 살아나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런 사내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저 도련님의 색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난실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한 바람이 자꾸만 피어났습니다. 삼돌이는 난실이가 보이지 않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난실이 안에 있냐? 아니 어디 아픈겨? 삼돌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난실아, 어디가 안 좋은겨? 아픈 거 아냐. 혼자 있고 싶을 뿐이야. 뭔 일이 있는 것 같으니 말해보라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난실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삼돌이는 더 이상 무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푹 쉬어라. 삼돌이가 나가고 난실이는 더욱 속이 상했습니다. 도련님은 흠잡을 곳 없이 우아한데 반면 삼돌이는 생기다 만 것처럼 못생겼으니까요. 둘은 비교조차 되지 않았지요. 내가 하필 삼돌이와 짝이 될 팔자라니.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니 울컥 눈물이 나왔습니다. 마음은 하늘을 나는데 현실은 땅에 붙어 있으니 너무도 답답했지요. 난실이는 더는 견딜 수 없어 마당을 나섰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파란 하늘 아래 가을 들판을 걸으니 그제야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아니 너는 난실이가 아니더냐? 난실이는 깜짝 놀랐지요. 언제 왔는지 도련님이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마을을 둘러보려 나왔다가 네가 홀로 걷고 있길래 따라와 보았느니라. 그런데 무슨 걱정이 있는 것이냐? 난실이는 또다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마주하니 더욱 기품이 느껴졌답니다. 아니어요, 도련님. 그저 바람을 쐬러 나왔을 뿐입니다. 어허, 그 고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세상사의 근심은 마치 흐르는 구름과 같아 머물러도 결국 흩어지는 법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너무 고민 말고 내게 털어놓는 것은 어떠하겠느냐. 너무나 고상한 위로였죠. 난실이는 도련님의 말을 듣자 가슴이 뛰면서도 한결 기분이 나아졌답니다. 그러자 수철 도련님은 슬그머니 난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어디로 가시려 하시는지요? 도련님은 난실이의 손을 잡고 말없이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고즈넉한 산자락 아래 바람에 흔들리는 풀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겠구나. 도련님은 난실이를 부드럽게 이끌어 풀밭에 눕혔습니다. 난실이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지만 도련님의 눈빛을 쐬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지요. 도련님, 왜 저를 여기에 데려오신 것이어요? 잠자코 있어 보거라. 도련님은 난실이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도련님. 난실이 머릿속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어느새 난실이를 내려다 보았답니다. 눈빛을 교환하던 둘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입을 맞췄지요. 그렇게 둘은 남녀의 일을 하고 말았지요. 참으로 극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사람들 눈에 띄면 곤란하니 너는 잠시 쉬었다가 천천히 내려오거라. 도련님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조용히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난실이는 홀로 남아 천천히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되새겼습니다. 도련님과 함께한 순간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좋단 말이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삼돌이를 저버리자니 가슴이 아프고 도련님을 거절하자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국 난실이는 선택을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흘마다 도련님과 몰래 산에서 만나게 되었지요.
둘은 남몰래 정을 나누며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들판의 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농사도 마무리될 때가 되었습니다. 삼돌이가 난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난실아, 안에 있느냐? 난실이는 삼돌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도 자는 거요? 아니, 깨어 있으면서 왜 대답이 없는겨? 삼돌이는 난실이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걸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일할 곳을 새로 구했어. 앞으로 일머리 잘 익히고 돈 모으면 내년 봄쯤에는 혼례를 올릴 수 있을 거야. 삼돌이는 기쁜 마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난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삼돌아, 나는 너하고 혼인을 못할 것 같아. 뭐라고? 삼돌이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여? 무슨 일이 있는겨? 난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래?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이제 혼인을 할 수 없어. 말 좀 해봐. 이유라도 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삼돌이는 애가 탔지만 난실이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미안해, 삼돌아. 정말 미안해. 난실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습니다. 삼돌이는 멍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난실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혼인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너무도 허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삼돌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삼돌이를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삼돌이는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미쳤나? 대체 뭔 일이래, 어? 그러나 삼돌이는 방에서만 머물며 미친 사람처럼 지냈답니다.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도 반쯤 포기한 상태였지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지요. 온 세상이 하얗게 눈이 내린 어느 날, 삼돌이는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냉수 한 그릇만 주셔요. 삼돌이는 아버지에게 받은 물그릇을 들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속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가슴속이 조금이나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해요. 아이고야, 그런 소리 말거라. 네가 이렇게 건강해졌으니 그거면 되었느니라. 며칠 후 삼돌이는 마을의 유지 필수 아재를 찾아갔습니다. 삼돌이 네가 어쩐 일이냐? 안녕하세요 어르신. 혹시 일거리가 있나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요새 네가 좀 알았다고 듣긴 들었다. 그래, 몸 쓰는 일보다는 머리 쓰는 일이면 되겠구나. 그런 일이면 더 감사하지요. 그래, 도련님께서 글 공부를 하시는데 네가 시중을 들면 되겠구나. 네, 알겠습니다요. 삼돌이는 필수 아재를 따라 나섰어요. 도련님은 서책을 펼쳐놓고 글을 읽고 있었어요. 대감은 도련님의 학문이 나날이 깊어지기를 바라며 매일 직접 가르치곤 했지요. 수철아, 이 글의 뜻을 풀어보거라. 도련님은 한참을 고민했지만 선뜻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구절을 앞에 두고 이마에 땀이 맺혔지요. 뜻이 분명할 듯하면서도 도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책만 읽는다고 글을 아는 것이 아니다. 뜻을 제대로 새겨야 하는 법이다. 옆에서 조용히 시중을 들던 삼돌이가 입을 열었답니다. 도련님, 이 구절은 백성을 다스리는 올바른 도리를 말한 것입니다요. 백성이 근본이 되고 임금이 하늘이 된다는 뜻입니다. 허, 네가 그 뜻을 아느냐? 삼돌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적 서당에 다니며 훈장님께 배운 바가 있습니다요. 대감은 눈썹을 들어 올리며 삼돌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그래, 그렇다면 이 다음 구절도 풀어볼 수 있겠느냐? 삼돌이는 책을 한번 훑어보더니 막힘없이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은 다스림의 근본이 인의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허허, 네가 보통 머슴이 아니구나. 이제는 도련님까지 놀랐지요. 네가 이런 뜻을 알고 있다니
나보다 글을 더 잘하는 것 아니냐? 과찬이십니다요. 다만 서당에서 배운 걸 떠올려 본 것뿐이지요. 대감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철아, 그러지 말고 삼돌이와 함께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삼돌이는 도련님의 글 공부를 돕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도련님의 곁에서 글을 함께 읽고 때때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지요. 며칠 후 필수아제가 다시 삼돌이를 찾아왔습니다. 삼돌아, 도련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어서 가자. 네, 알겠습니다요. 삼돌이는 이제 머슴이 아니라 도련님의 글 공부를 돕는 사람이 된 것이었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운명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지요. 내 덕분에 내가 아버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느니라. 별 말씀을요. 도련님께서 본래 총명하신 덕분이지요. 어제 보니 네가 글을 읽는 눈이 보통이 아니더구나. 오늘부터 내 학문을 보좌해 힘을 보태도록 하거라. 아이고 도련님, 저 같은 것이 어찌 감히 도련님의 학문을 돕겠습니까요? 내년에는 과거 시험이 있다. 반드시 급제를 해야 한다. 그러니 네가 곁에서 나와 함께 글을 읽으며 도와주어야겠다. 그리하여 삼돌이는 도련님 곁에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책을 놓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삼돌이도 학식이 쌓이고 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었습니다. 삼돌아, 너는 참으로 타고난 학식이 있다. 그저 하인으로 남기에는 아까운 재주구나. 도련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신 덕분이지요. 그렇게 도련님과 삼돌이는 겨울에도 불을 밝히며 글을 읽고 토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철 도련님은 삼돌이의 날카로운 통찰에 놀랍기도 했지만 때때로 그를 부러워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도련님은 매번 사흘에 한 번씩 서재를 비우곤 하였습니다. 아이고 수철아, 그렇게 겨울 내내 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몸이 버티겠느냐. 어서 이리 와서 보약 좀 마시거라. 도련님이 겨우내 쉬지 않고 글 공부를 하자 도련님의 누나가 직접 보약을 다려 가져왔습니다. 수철 도련님은 책을 읽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지만 기침이 연신 터져 나왔습니다. 누이, 아직 해야 할 공부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읽고 마시겠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몸이 버텨야지. 요즘 밤마다 기침이 심해지지 않았느냐. 삼돌이는 조용히 책을 정리하던 중 처음으로 도련님의 누님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단아한 얼굴의 지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미색이었지요. 누님은 계속 책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도련님과 마찬가지로 학문을 숭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 네가 삼돌이구나. 우리 수철이의 공부를 돕고 있다 들었다. 별 말씀을요. 근주자적하고 근묵자흑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다 학문에 열심이신 도련님 덕분입니다요. 누님은 삼돌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흙바닥을 구르며 자란 줄 알았던 삼돌이가 뜻밖에도 고상한 문자를 쓰자 놀란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사뭇 삼돌이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혹 네가 아까 책상 위 문제를 푼 것이냐? 네, 도련님께서 풀다 막힌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누이 동생은 잠시 책상 위에 글씨를 보더니 감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풀어내다니 네가 과거라도 보면 급제를 할 성쉽구나. 삼돌이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누님은 삼돌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반짝반짝 눈을 빛냈답니다. 누님, 삼돌이가 없었더라면 나도 풀지 못했을 것이요. 고맙구나 삼돌아. 우리 동생이 머리는 비상하나 몸이 약하니 네가 많이 도와주도록 하렴. 둘은 겨우내 밤낮 없이 글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도련님이 한 구절을 읽으면 삼돌이는 그 뜻을 풀어 설명하였죠. 때로는 도련님보다 더 깊이 있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급제를 하기도 전에 쓰러질 수야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수철 도련님은 연신 기침을 하며
차츰 기력이 쇠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도련님이 과거를 보러 가는 날이 왔지요. 도련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셨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삼돌아, 내가 급제하면 너도 그 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도련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도련님은 긴장한 기색 없이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과거 결과가 발표되었지요. 도련님은 당당히 급제를 하였답니다. 무려 차석이었지요. 그러나 최대감 집안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당분간 쉬는 것이 어떻겠느냐. 괜찮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 쉬고 있을 시간이 없지요. 도련님은 계속되는 일정과 과로로 인해 병이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시름시름 앓는 날이 많았지요. 도련님, 약을 드시고 조금이라도 편히 쉬십시오. 삼돌아,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누워 있을 시간이 아깝구나. 도련님, 건강이 있어야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제발 몸을 돌보십시오. 내 말이 옳다. 하지만 나는 점점 기력이 다해가는 듯하다. 그렇게 알아놓은 지 어느새 한 달이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끝내 몸을 회복하지 못하였지요. 도련님이 세상을 떠나던 날, 삼돌이는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렇게 가십니까? 할 일이 구만리 같은데 벌써 가시면 어떡합니까요? 도련님이 떠난 지도 어느덧 반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삼돌아, 수철이가 생전에 너를 무척 아꼈다. 글과 학문을 가르친 것도 그 뜻이 있었기 때문이니라. 네가 과거 시험에 나가 급제한다면 가문도 지키고 수철이의 뜻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 가문은 다시 번성할 것이고 너도 더 이상 천한 신분이 아닐 것이다. 어찌하겠느냐. 삼돌아, 받아들이거라. 수철이가 못다한 길, 이제는 네가 그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느냐. 누님까지 나서서 부탁하니 삼돌이도 더는 고집을 피울 수 없었지요. 대감마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삼돌이는 과거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시험지를 채워나갔지요. 많은 응시생들이 긴장 속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동안 삼돌이는 차분하게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며칠 후 과거 급제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중엔 삼돌이의 이름도 있었지요. 무려 장원급제였답니다. 삼돌아, 정말 잘해주었구나. 이제 우리 가문의 명예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대감 어르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축하하네. 나는 삼돌이 자네가 장원 급제할 줄 알았다네. 아씨마님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뛸 듯이 기뻐하던 누님은 삼돌이의 손을 맞잡았지요. 최대감은 그런 둘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답니다. 장원급제한 삼돌이는 고향으로 향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찾아뵈었지요. 아버님 절 받으시옵소서. 아이고, 이제 너는 최대감님의 사위이니라. 높은 벼슬까지 받았으니 이제 도련님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신분이 달라졌다 해도 어찌 핏줄까지 바꿀 수 있겠습니까요? 삼돌이는 아버지를 위해 기와집을 지어드리고 드넓은 논과 밭을 마련하여 편히 지내시도록 하였습니다. 최대감의 사위가 되어 얻은 재산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넉넉한 삶을 꾸려나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삼돌이는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난실이를 찾아갔습니다. 난실아, 안에 있느냐? 삼돌이의 목소리에 난실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방문을 열고 나왔지요. 난실이 곁에는 어린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아이를 보며 순간 멈칫하였지만 이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니, 이 아이는 난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돌이는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쏟아진 물을 되돌릴 수 있느냐? 허나 인생이란 물처럼 흘러가지만은 않는 법이니라.
난실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너는 더 이상 죄책감에 얽매이지 말거라. 도련님께서도 하늘에서 너와 이 아이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니 나는 이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우겠노라. 난실이는 흐느껴 울며 삼돌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돌이 도련님, 감사합니다. 삼돌이는 난실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너도 내 길을 가거라. 나는 더 이상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삼돌이는 난실이와 혼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삼돌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도련님의 누님은 삼돌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의리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삼돌이에게 연정을 품게 되었고 최대감도 이를 기쁘게 여겨 혼례를 허락하였지요. 삼돌이는 아시마님과 혼례를 올리고 가문의 새로운 기둥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못생긴 삼돌이가 과거에 급제하고 최대감의 따님과 혼례를 치렀다는 소문을 듣고 놀라워하였습니다. 아니, 저 삼돌이가 어떻게 저런 천운을 얻었을까? 못생긴 얼굴 하나로 평생을 살 줄 알았는데. 학식과 인품이 뛰어나니 저리도 성공했구만. 역시 사람은 얼굴보다 능력이야, 능력. 어머머,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지. 삼돌이가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거 몰라? 그렇게 삼돌이는 최대감의 가문과 함께하며 벼슬길에서도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의 아들 또한 친자식처럼 키우며 훗날 그를 훌륭한 인재로 길러냈지요. 삼돌이의 이야기는 이후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그의 인품과 의리는 두고두고 칭송받았다고 하니 사람 일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